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사 따로 오픈을 해서 지금 원래 오픈 예정일보다 3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완전 정신이 없어요. 원래 촬영 장소에서도 촬영도 못하고 제가 막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발표 났죠.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복잡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방직 시험도 쳐야 되고 국가직 면접 시험을 또 안 하자니 좀 불안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수 등급자가 꽤 나와가지고 점수 1배수 안에 든 사람들도 밀려난다더라. 우리 수험생들은 작년 기준에서는 전체 수강생 중에 거의 한 70%가 뒤집었어요. 70에서 80%가 1배수 밖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두 분 빼고 전부 다 뒤집었거든요. 그만큼 우수 등급이 나와요. 물론 수강 인원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저희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합격생 소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면접을 3번 정도, 평균 4번까지도 보신 분들, 필기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절박한 분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제 프로그램은 면접 강사나 면접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6개월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진행하는 거고, 잠깐만 제 PR을 하자면, 저는 원래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해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업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체나 뭐 어떤 조직체.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 목적에서 특목에서 대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까지 전부 다 해요. 필드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운영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할 때는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국가직 공무원 면접만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전문 분야가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데, 면접이란 건 크게 두 가지 분야예요. 특목 대입 로스쿨, 학력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험 분류,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적응성 관련된 부분들, 신입직은. 그래서 이제 뭐 공기업, 사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있죠, 공무원, 경찰. 물론 공공기관 채용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부 다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직접 설계하는 사람들이 알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공고문에 제일 크게 나타난 오류가 뭐냐면,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격식을 차린 옷차림보다는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빼야 돼요. 면접 복장이 격식을 차리는 자리라서 격식을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 근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5에서 7, 어떤 사람이 15%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판단 내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상, 피부 톤, 그 다음에 체격, 그 다음에 살이 쪘느냐 말랐느냐. 저는 솔직히 그 요리사분 중에 백종원 씨인가, 그분이 이상하게 좀 불편해요. 제 잘못이에요. 그분이 제가 그분의 어떤 인생이나 가치 철학도 모르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뭔가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긴 분한테 어릴 때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TV에 나오는 게 보면 좀 약간 불편한 걸 느껴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인지 능력의 한계이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면접은 여기에 집중해요. 여기 내용에. 이 사람이 내용에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지를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의 논리력, 분석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을 검증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상차기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복장이 전부 다 다를 경우에 면접관의 선입견이 작동해요. 이 사람 복장은 내가 마음에 들어, 난 좋아, 굿. 근데 이 사람 복장은 나의 가치 기준점에서는 달라. 면접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복장,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 해야 돼요. 면접에서는요. 물론 합숙 면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제일 구조화돼서 제일 제대로 진행됐던 것이 국정원하고 대통령 경호실이었어요. 제가 대통령 경호실 갔을 때는 6단계로 진행했어요. 6단계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합숙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후배는 아니죠.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 대통령 경호실에 준비하시는 분이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 면접 준비하신 분이 서울에서 코칭을 한번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요즘 합숙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숙 면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처럼 구성된 곳에서는 동일한 복장,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끔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원래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 시험이 더울 때 했어요. 그래서 막 문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장이 너무 더워요. 안에 뭐 반팔 와이셔츠 입어도 되나요? 아니면 자켓 벗고 와이셔츠 긴 컷만 입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 쪽 면접 채용 특채, 이게 또 문제예요. 사기업 쪽 면접 형태대로 진행하면 안 돼요. 공공기관 채용에서는요. 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면접관의 선입견이 작동될 여지가 아주 큰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는 이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장 착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자세 취하게 돼요. 제가 그때 대통령 경호실 갔을 때 그때 이제 이제 처로 좀 격화됐을 때인가? 어쨌든 그 책임자분이 장군 출신이 한 분 오셨어요. 그때 뭐 제가 되게 나이가 많을 때였거든요. 또 자꾸 준비하다가 한번 제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희 조에 한 분이 육사 출신인데 대기업 다니다가 육사 나와가지고 양복이 혼자 회색인 거예요. 밝은 회색. 그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수험생들끼리 수근수근거렸어요. 그 육사 출신 뭐 장군이 이제 책임자로 경호실장으로 오니까 이거 끌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면접 시험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답안 할 때 고시에서 뭐 보통 저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은 출제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답안 작성할 때 요렇게 뭐 칸밖에 요렇게 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란 걸 알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속설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면접 복장 착용하고 가십시오. 이거는 격식 있는 옷차림이라서 면접 복장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덥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면접 복장으로 가십시오. 면접 복장에 관해서는 제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NCS 형태예요. NCS 2015년도에 도입되고 나서 원래 이제 그 직무마다 직무 모듈을 등록해서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무가 있고 어떠한 직무 능력치를 검증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듈을 등록을 안 했어요.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NCS랑 말이 빠져서 그렇지 원래는 NCS 기반 역량 면접 형태예요. 이게 표준화 작업을 한 건데 어쨌든 그 5분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처음에 한 10분 정도 검토를 줘요. 참고 자료를 줘요. 처음에 운영될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준비 10분 검토 기간도 짧아요. 5급에 비해서. 7급도 이제 발표 면접이 들어가는데 준비 기간 짧아요. 좀. 7급은 어중간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5급은 실제로 정책 기획 기반을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바로는 안 하겠죠. 어느 정도 업무가 숙달되면 급수가 좀 높으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정책의 타당성 검증형 질문으로 왔어요. 자료도 많이 주고. 근데 9급은 준비 시간도 짧은 데다가 참고 자료를 몇 개 안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사쟁점 위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2015년도에 기출로. 그러니까 뭐 김영란법에 대해서 뭐 부패 지수가 높은데 부패 지수가 높은 이유와 뭐를 해라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 이게. 그래서 9급은 그리고 실제 실무가를 위한 시험이지 정책 기획 기반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한참 뒤의 일이니까. 그래서 테마가 크게 출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 원리에 관한 부분들. 국가의 뭐 공권력의 오남용에 관할 때 이게 공동체 구성 원리상 어떠한 역할로 가는지 한계성은 뭔지 이런 게 약간 철학적이면서도 범위가 넓은 형태의 주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주제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험생들이 많이 뒤집을 수 있었던 게 그 부분이 컸어요. 이게 앞부분에 먼저 시작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성 파트를 먼저 하고요. 상황 대처 질문을 먼저 하고 이건 뒤로 넣어야 돼요. 순서상.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순서를 먼저 해요. 이거를. 그래서 5분 발표를 하고 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 여러분들 5분 만에 답변은 못해요.
한 3, 4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5분 다 채우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면접관은. 그렇게도 안 되고 10분 준비해가지고는 한 4분 한다고 치면 한 6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아요. 여기서 임팩트 있게 잘해야 돼요. 이게 사람인지라 면접관도 여기서 너무 잘하면 이 뒤에가 조금 소홀해도 우수 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15년도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뒷부분에 작년에는 이제 다 잘했고 그 15년도에 저희 수험생들 중에 세무직도 그렇고 세무직이었나? 어쨌든 그 뒷부분에서 조금 소홀하게 하셨어요. 조금 잘 답변을 못했는데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좀 감점 요임이 있었는데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우수 등급으로 이걸 뒤집어요. 한 3, 4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 30분이에요. 30분. 개인 인상 파트. 조직 적응 능력,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평점하죠. 그리고 면접은 기본적으로 감점 시스템이에요. 감점 시스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면접 참고 사항 블라블라 돼 있죠.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많이 터지니까 면접위원도 이렇게 엄격하게 이게 뭐 이렇게 블라인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측 못하게 했다고 무작위로 배정한다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원래는 3명에서 4명이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입직 채용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가 2명 그 다음에 해당 직렬 전문가가 1명만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혁신처에서 1명 그 다음에 해당 직렬에서 1명 와요. 해당 직렬분들은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게 검찰직이나 세무직 이런 직렬들은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본인 과목을 이수하기를 바라죠. 세법 예를 들면 세무직에. 근데 그걸 검증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신입직은 H에서 3, 4 수준 단계를 검증하는 시험인데 일반인 기준점이에요. 일반인 기준점. 그래서 세무직에 지원하는 일반인 기준점이라서 세법 지식이 전혀 없어도 돼요. 근데 세법에 관한 관심도가 있었다는 건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개념이 달라요, 이게. 개념이 다른 건데, 이건 제가 심체 국가직 구성 원리 무료로 동영상 오픈했으니까 그걸 꼭 보십시오. 그 에어클래스에 국가직 9급 형통한 심층 면접 이렇게 검색하시면 뜨는데 거기 무료로 몇 개를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형통한 심층 면접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국가직 구성 원리를 보십시오. 구성 원리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명이 들어올 거예요, 2명. 미흡은 2명이 합의하에 만장일치가 되면 미흡. 미흡은 잘 안 나와요. 외부 전문가로 인사혁신처에서 한 번 오시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우수는 좀 잘 나올 수 있어요. 네, 의외로 좀 잘 나와요. 저희 수험생들 많이 나왔죠. 그러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던 분들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를 얼마나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배수 아니라고 안정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중간에 지방직 시험이 있으니까 올인 못하죠. 올인 못하면 우수 등급 받기는 힘들어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5분 PT 주제가 어려워요. 차라리 5급 공채에 나오는 주제들은 쉬워요.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추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후속 질문이 들어올지 예측이 안 돼요. 핵심 쟁점이 있고 소쟁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면접시험이 어려워요. 이렇게 구성된 원리상으로는. 그래서 오른쪽 면접관한테 제출, 그 다음에 착석, 그 다음에 진행돼요. 바로.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우수 등급은 필기 성적 상관없이 합격. 우수 등급이 나올 확률이 좀 커요. 미흡은 필기 성적 상관없이 그냥 불합격돼요. 미흡은 잘 안 나와요. 합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추가 면접은 잘 안 일어나요. 지방직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수험생 중에 한 분이 농업직이었는데 우산시 5명 채용인데 이분이 5등 하셨어요. 5등 하셨는데 3명 뽑는데 5등 하셨어요. 2명인가 3명 뽑는데 근데 면접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예외적으로 면접시험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뒤집어 버렸어요. 지방직에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국가직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네.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안 생겨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 면접 실시는 거의. 그 다음에 뭐 기타 주의사항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 가야지 안 돼요. 그냥 아예 맨몸으로 가서 그냥 주는 자료 참고 자료 가지고 5번 그 시험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목차 같은 거 작성하시고 10분 정도 검토하면서 목차 같은 거 작성하시고 그거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목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지 있고 그거를 내가 작성한 목차표로 나 이렇게 답변할 거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한테 줘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 사전 진단 도구인데 자기소개서 대신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이것과 함께 같이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평점 요소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성 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평점 요소란 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한 질문과 그 질문에서 난이도는 후속 질문을 어떻게 구조화 시켰냐로 다루는데 한 질문 안에 이 가에서 막까지 한꺼번에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게 짜놔가지고 가에 대한 거 준비 따로, 나에 관한 거 준비 따로, 다의 의사표현과 정확성에 관한 논리성 준비 따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학원과에 면접 강사분들 중에 전문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면접의 구성 원리를 전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전에 공무원 하다가 면접관 한번 해봤다. 아니면 내가 점수 예측 서비스 같은 거 뭐 카페 운영하다가 수강생도 몰리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면접이 형식적이었잖아요. 사기업적 넣고 블라블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전문가로 날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쪽 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실은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인생관에 관한 문제예요. 인생관, 그 다음에 국가공직관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관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희 쪽 분야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평점 요소로 잘라가지고 기출을 분류해 놓은 사람들은 비전문가 분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질문 안에 이 요소를 다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소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후속 질문을 구조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걸 보고 이거 형태로 기출을 분류해서 준비하시면 망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성 원리에 따라서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기준점으로 나누고 외적 갈등에서 내가 공동체 속에 어떤 나로 결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성 원리 보시면 돼요. 제가 무료로 오픈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4페이지는 이상입니다. 제가 컨설팅사 오픈이 늦어져가지고 여기서 진행해요. 근데 이게 편해요. 저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에어클래스의 그 유료 동영상은 여기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무료 동영상은 유튜브에 형통할 심층 면접에도 있고 에어클래스의 유료 동영상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무료로 오픈해놨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